작년 11월 비트코인이 이 전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줬을 때 모두가 환희에 빠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진짜 다들 풀매수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었는데 이때 이 하락 다이버전스만 알고 있었더라도 이 최고점에 물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투하는 아카데미의 박성투입니다. 추세가 바뀌는 그 꼭지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 파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부러운데요,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이 개념만 제대로 배우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 개념을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하늘색 동그라미 부분에 매수해서 벌써 22%가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게 뭐냐고요?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주식,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상품에 적용이 가능한 거라서 진짜로 돈 벌고 싶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이버전스를 사전에 검색해보면 한국말로 갈라지다, 나뉘다,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차트에 적용해보면 주가의 추세와 지표의 추세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그림으로 설명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주가는 이렇게 높아지지만 지표는 낮아지는 경우, 또는 주가는 이렇게 낮아지지만 지표는 높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주가의 방향과 지표의 방향이 다른 걸 말하는 거죠. 이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 그리고 과장된 다이버전스까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다이버전스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지표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렇게 상승을 하던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거고, 반대로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지표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렇게 하락을 하던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 일반 다이버전스가 이 3가지 중 가장 중요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니 이걸 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히든 다이버전스인데요. 금방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 다이버전스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지표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한다는 거고,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지표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앞으로의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장된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건 주가의 고점은 이렇게 일정한데 지표는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거고, 주가의 저점은 이렇게 일정한데 지표는 이렇게 올라간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이렇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블탑을 찍고 하락하는 것과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상승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이버전스를 실제 차트에서 찾아볼 건데요. 이때 사용하는 지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평소에 본인이 즐겨보는 지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RSI를 통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차트는 23년 6월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인데요. 굉장히 최근이죠. 주가의 저점은 이렇게 낮아졌는데 지표의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는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게 되면 하락하던 주가는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될 확률이 높다고 앞에서 배웠는데 실제로 24%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남들은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정작 본인은 용기 있게 매수할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는 22년 11월 비트코인 1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는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면서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긴 게 보이시나요?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상승하던 주가는 앞으로 하락으로 추세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앞에서 배웠듯이 실제로 무려 77%가 넘게 빠지는 큰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작년 11월 비트코인이 이 전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줬을 때 모두가 환희에 빠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진짜 다들 풀매수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었는데 이때 이 하락 다이버전스만 알고 있었더라도 이 최고점에 물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다이버전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대로만 매매해서 수익이 계속 날 수 있었다면 뭐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0% 방향을 예측하는 그러한 지표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차트는 23년 3월 14일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인데 주가의 고점은 이렇게 높아지고 RSI 지표의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는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은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후의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듯 했으나 결국엔 그냥 올라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다이버전스의 개념으로만 매매한 사람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릴 이것을 알고 매매하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어마무시할 테니
정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한 문장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생긴 다이버전스일수록 추세가 전환되는 세기는 강해진다. 각 타임프레임별로 추세 전환의 세기를 물줄기에 빗대어 봤는데요. 1봉은 쓰나미, 4시간 봉은 일반적인 파도, 1시간 봉은 강물, 그리고 30분 봉은 하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분 봉은 시냇물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쓰나미가 위에서 막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아래에서 하천 정도의 물줄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할 경우 이 두 개가 부딪힌 이후에 물줄기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당연히 쓰나미의 세기가 훨씬 세니까 별 문제 없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 계속 진행하겠죠. 즉, 큰 물줄기의 방향은 그보다 작은 물줄기 따위가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차트에 적용시켜 볼게요. 현재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걸린 상태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낮은 타임프레임으로 한번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15분봉 정도의 낮은 타임프레임으로 봐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조금씩 걸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15분봉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4시간봉 때문에 생긴 이 강한 상승을 하락으로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잠깐의 하락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큰 상승 추세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1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만 보고 이렇게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제 조정이 오겠지? 뭐 이 정도 상승했으니까 조정이 올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히 생각해서 숏 포지션에 진입했더라면 결국에는 뭐 이러한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세기 또는 적어도 비슷한 세기의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시간봉의 상승 다이버전스로 만들어진 상승 추세는 똑같은 1시간봉 또는 적어도 30분봉 정도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줘야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만 신뢰도가 높은 다이버전스로 판단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